인터넷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런 책도 쓰고 이런 책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정말 흥미롭게 봤던 바로 이 책에 관해서 처음으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잘 나오고 있나요? 스트레스에도 성격이 있다. 우리가 저 사람 참 성깔 있네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트레스도 성격이 있다, 뭐 이런 책인데 제목부터 좀 특이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무슨 성격이 있을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사람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스트레스가, 어떤 사람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정반대로 이 스트레스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그냥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쓰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칼을 누군가는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합니다. 잔인한 범죄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아주 맛있는 요리를 사용하는데 칼을 이용합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칼도 누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도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근데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싶다.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칼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칼을 전부 없애버리자,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가 이게 진짜 만병의 근원이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없애자. 여러분, 스트레스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칼을 잘 사용해서 요리를 하는데 쓰듯이 이 스트레스도 잘만 다룬다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라는 게 이 책이 하고 있는 얘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저자 거짓말하고 앉아있네. 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아니,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이용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만병의 근원이고 백해무익한 거지. 앞으로 차차 제가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저한테 많은 영감을 준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이솝우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솝우화를 얘기하는 걸로 첫 방송은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이 사냥꾼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냥꾼이 진짜 명사수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새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새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말을 탄 나그네가 옵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가 사냥꾼한테 얘기를 해요. 너 그 새 되게 크고 실하다. 잠깐 들어가도 되겠냐. 그래서 이 사냥꾼이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줬죠. 근데 이 말을 탄 나그네가 이 새를 받자마자 주랭랑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사냥꾼이 쫓아갔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잡을 수가 없죠. 갈수록 거리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나쁜 놈, 저 개놈의 자식, 저기 가다가 지옥에나 떨어져라, 가다가 돌뿌리 밟아가지고 굴러 떨어져라, 가다 낭떠러지에나 떨어져라, 이런 욕을 한 바가지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밤새 씩씩거리면서 그 나쁜 놈, 심한 경우엔 진짜 막 어디 술집에 가서 그 새를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술집에서 술 먹는데 쓰면서 막 분풀이를 할 수가 있죠. 그 스트레스, 그 사람이 자기의 그 노획물, 자기가 잡은 새를 훔쳐간 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는 경우가 있는데, 이서무하에서는 결말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사냥꾼이 나그네에게 소리를 칩니다. 여보시오, 그 원래부터 당신이 주려고 했던 것이오, 그 선물이니 잘 가져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딱 읽는 순간, 이 사냥꾼이 바로 이형이구나, 이형 성격이구나. 스트레스가 엄청 날 수 있는 상황을 그냥 즐겁게 마무리합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는 건 굉장히 우리한테는 기쁜 일이거든요. 모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 나그네가 도둑질 해가는 상황을 굉장히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아주 그런 즐거운 상황으로 말 한마디로 바꿔버리죠. 이 책에 얘기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이신 이 변광호 교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스트레스에도 성격이 있다. 이 책의 핵심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성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 받는 스트레스를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의 선택지는,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술을 마시기도, 담배를 피기도. 그게 더 큰 자극을 요구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까? 마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약의 사용 증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인간이 받게 되는, 특히 현대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데, 갈수록 이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약이 강력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결론이 날까요? 어떤 결론이 날까요? 그리고 인간이 이 마약으로 인해서 파멸하는, 그러면 스트레스도 없어지겠죠. 인간이 다 파멸을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결론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고 있는 첫 번째 방향인데 썩 좋은 방법은 아니죠. 두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좀 환상적인 이야기죠. 그 두 가지 방법 모두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두 가지 방법인데, 이 책의 저자이신 변광호 교수님은 제3의 길이 있다. 나쁜 스트레스를 좋은 스트레스로 바꿔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과도 맥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리사이클링이죠. 없애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걸 좋게 바꾸는 거죠. 이 이야기들이 앞으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짝짝짝 버튼 눌러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서점에서 저 책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